지금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과민성 방광이라고 하는 방광이라는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과민성 방광은 아주 엄밀하게 말하면 소변을 못 참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변이 급한 급뇨라는 증상이 생기는 것만인데 이것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이제 같이 나오는 게 자주 마려운 거, 빈뇨, 야간뇨, 공만되고 실제로 이제 뭐 잔조각 같은 경우도 생기죠. 잔조각 안 남아도 이런 증상은 이제 생기는 증상을 얘기를 합니다. 이게 왜 생기냐? 이 과민성 방광, 저는 더 정확한 용어는 영어로 이제 오버액티브 블래더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과활동성, 오버액티브 블래더, 과활동성 방광이 더 맞는 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방광은요 굉장히 간단한 구조예요. 안에 점막, 그러니까 이 소변이 새지 않게 만드는 방수 역할을 하는 게 있고, 요거에 이제 소변을 볼 때 힘을 주게 하는 근육이 이제 두껍게 그렸습니다. 원래 이것보다 무지하게 얇습니다. 자, 이렇게 있고. 자, 여러분 방광이 원래 어떤 기능을 합니까? 방광 없으면 소변을 흘리고 다니거나 하겠죠. 네, 결국 방광은 소변을 몇 시간 동안 담아둬서 우리가 그 시간 동안에 다른 일을 하게 해주는 장기라 결국은 방광은 소변을 잘 담아둬야 됩니다. 네, 이거를 하려 그러면은 잘 비워야 되겠죠. 소변을 볼 때는 비우는 기능을 이 근육이 합니다. 결국 근육이 이때는 일을 해야 되고 이때는 근육이 쉬어야 합니다. 자, 그럼 근육은 그런 역할을 하고 이 점막에는 어떤 기능이 있냐면요. 점막이 뭐인가 자극을 받거나 눌리거나 하면 이때 소변이 마렵다고. 결국 이제 감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소변은 어떠냐? 소변을 본다라고 머릿속에서 신호를 보내고 봐라! 되면 소변이 찼다라고 해서 이게 눌리면 뇌에서 신호를 보내면 이 괄약근이 열리고 이완이 먼저 되고 여기랑 괄약근이 이완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수축을 시작을 합니다. 그럼 이제 방광 근육, 대뇨근, 수축.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 신호가 없는 상태에서 괄약근도 이완이 안 된 상태에서 대뇨근이 수축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과도한 오버 액티브 블래더, 이제 과활동성 상태가 되죠. 결국 머릿속에서는 소변을 채우는 시간에는요 마치 비닐봉지에 뭔가를 채우듯이 비닐봉지 후 불면 아무 저항 없이 채워지죠. 그런 식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이게 소변을 보라라고 시도를 하면 이 상황은 마치 풍선이 바람 빠지듯이 하는 상황으로 하는데 그렇게 움찔움찔 변하는 그 페이지의 변화가 내 머릿속에서 참고 있는데 계속 생기는 거를 이 오버액티브 블래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막혀있는 상황에서 이게 쪼여지니까 소변이 가득 찼을 때 눌리는 것처럼 이 점막이 눌려버리니까 이 마리온 감각이 생기는 상태가 되고 이게 감각만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라 결국은 계속 이제 이게 더 심하게 되면 이 급한 게 생기고요. 더 심해지면 어떻게 했어요? 참는데도 찔끔 나오죠. 그래서 그럴 때 생기는 요실금을 절박 요실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절박 요실금은 과민성 방광의 다른 형태가 아니고 이 질환이 악화가 돼서 생기는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 같은 병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하냐면요. 저는 이제 가짜 감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가짜 감각이 생겼을 때 속아서 소변을 가버리면요. 방광이 원래 이제 보통 400cc 정도가 정상적으로 이제 다 채워지는데 이게 이만큼 채워질 때까지 있어야 될 거를 갖다가 요만큼에서 가버리면 여기에서 더 익숙해지기 때문에 더 악화되고 더 악화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광 훈련이라고 참는 거를 방광 훈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마냥 참느냐 그게 아니라 방광이 400이니까 400 넘어 참는 건 별로 권하지 않는데 300에서 400에서 소변을 보는 게 제일 좋단 말이에요. 300, 400cc 정도에. 그래서 요거를 시간으로 완전히 되지 못하니까 3시간까지는 그래도 참는 연습을 하고 4시간은 넘기지 말아라. 요 정도를 권하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2시간 이내에 소변을 이제 봐야 되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삶이 불편해집니다. 영화 보기도 어렵고 버스 타기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요 정도의 치료를 하는데 이걸 첫 번째로 치는데 생각보다는 증상이 심한 사람한테 이것만 떨렁하라 어렵습니다. 약을 써요. 지금 이 방광의 근육의 힘을
조절하는 약을 씁니다. 조절하는 약이 사실상 힘을 빼는 약인데, 그래서 이제 약물 치료를 하게 되고, 약물 치료하면 약의 종류 따라 써보고 나면은 이런 게 없어져요. 급한 게 이제 없어진다. 참을만 하다. 배뇨 간격이 늘어나는데, 이런 경우에서 드물지만 오줌발이 약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광에 힘이 빠지는 경우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드물긴 한데, 그래서 이런 경우 때문에 요 과민성 방광 약을 쓰시는 분들한테는 요 오줌발을 주기적으로 이제 체크를 한번 해봐라 라는 얘기를 같이 해요. 그래서 오줌발 잔류 검사를 이제 같이 하게 되고, 그럼 이거 왜 생겨요? 이유가 있는 게, 다른 이유가 무슨 뭐 이 과민성이 염증 때문에 방광염이나 아니면 오줌 나가는 길을 막혀서 생기는 뭐 남자들의 전립선 비대 같은 경우 2차로, 이거에 의한 1차 질환에 의한 2차로 생기는 거는 이 진단을 내리는 거고, 이게 없을 때에 이 과민성 방광의 진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는 이런 검사랑 비슷하게 진행을 합니다. 이런 게 있냐 없냐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기고, 그러면은 이거 약 쓰면은 없어집니까? 죄송합니다만, 정말 죄송합니다만, 약 쓴다고 당신 몸에서 이거를 한 번도 안 생기게는 앞으로 못 해드리는데, 내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조절하는 거고요. 하나 말씀드리는 게, 이 야간뇨가 하루에 2번 이상 생기는 사람이 젊은 나이에 견디지만 60세가 넘어가면은 이렇게 2번 깨면 잠을 잘 못 자는 것 때문에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이 생겨서 나중 지나면 사망률도 더 높아진다라고 하니까 그런 거를 이제 조절해야 되는 필요가 생기는 거예요. 보통 4월 달에 오신 분들이 날 따뜻해지면 이제 근육이 이완되면서 이런 증상이 없어졌다가요, 11월 달에 추워지면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같은 이제 겨울철에 많이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약도 적당히 조절하고 본인이 조절할 수 있는 정도가 나중에 돼져요. 많이 쓰다 보면은 그런 조절을 하고, 방광 훈련 하셔야 되고, 이거를 물을 너무 많이 줄여가지고 시간을 갖다가 늘리는 게 사실 방광에 장기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런 분들, 나는 얘기를 하는데 비뇨기과 오기 싫어서 그냥 있던 분들, 그 소변량이 하루 종일 너무 적은 사람들인데 그게 이제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약을 쓰는데요. 약이 방광에 힘을 빼는데 이게 옆에 있는 장에도 영향을 미쳐서 아주 드물지는 않고, 그래도 꽤 드물지만 변비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변비약도 이제 같이 있으면 어떡하냐, 약을 끊는 게 아니라 변비약을 같이 먹으면서 같이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약으로 치료가 안 되거나 약을 끊고 싶으면은 이 방광에다가 보톡스를 사용하면 6개월,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되려면 이제 9개월 기다려야 되는데, 이 정도의 효과도 더 좋을 수도 있고 6개월에서 9개월 정도의 약을 갖다 끊을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기 때문에 이런 치료를 이제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는 거 아시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